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오늘은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식단은 매일 뭐 먹고 사세요? 혹시 어제 저녁, 어제 아침, 오늘 낮에 여러분들은 주로 뭘 드세요? 아마 밖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회식을 하거나 그러면 아마 우리 식단에서 육류는 항상 끊이지 않고 항상 빠지지 않는 메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우리가 뭘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아침부터 싸움을 벌이면 그 전날 뭘 먹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거든요. 특히 미국의 일부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설탕, 육류, 커피 섭취량만 줄여도 우리의 공격성이 50%는 줄어들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채소가 빠진 육류라든지 밀가루 식단은 이 시한폭탄과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침에 뭐 드세요? 물론 저도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출근을 일찍 하다 보니까 뭐 간단한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빵이라든지 뭐 요구르트 이 정도로 먹고 있는데요. 아마 바쁜 현대인들이 요즘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나마 조금 먹는다고 하면 밥보다는 뭐 햄과 치즈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라든지 우유라든지 커피 이런 것들이 아침 식단을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아마 과일이나 요구르트, 견과류 정도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무지개비 식단도 아니고 거의 밀가루하고 육류가 점령한, 그 다음에 인스턴트가 점령한 식단은 분명히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고 이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밀가루나 동물 단백질이, 물론 동물 단백질도 여러분들이 일일 요구량이 있어요. 일일 요구량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양은 항상 일일 요구량을 초과한 과량을 먹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특히 과량을 먹고 있다면, 더 많은 양을 먹고 있다면 이것이 불완전 소화가 되면서요. 우리 몸에서 찌꺼기로 남게 되거든요. 이게 찌꺼기로 남으면 결국 장 속에서 부패가 되고, 부패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게 독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장에는요, 몸에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이 같이 장내 세균층에는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거의 100조나 되는 이 장내 세균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어떤 육류 섭취나 뭐 어떤 밀가루 음식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들이 독소, 찌꺼기가 돼서 썩고 부패되면서 유해한 균들이 우세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유해한 균들이 우세해지면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 독소가 우리 장 점막에 어떤 손상을 입히게 돼요. 근데 이 손상을 입히게 되면 점막에 손상이 입힌 그 틈 사이로 구멍이 나면서 그쪽 안으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쌓여있던 독소나 아니면 세균들이 들어가서 혈액을 돌게 됩니다. 혈액을 돌면서 여러 가지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누수 증후군. 근데 이런 독소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알레르기 질환이거나 아니면 뭐 알레르기 질환에도 보면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습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관절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비만도 여러분들 독소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진대사와 관련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뭐 알레르기 질환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여러분들 신경과 우리 정서와 관련된 우울증이나 암도 여러분들 독소와 연관이 되고 있다고 요즘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양의학에서는요, 혈액 오염을 모든 만병의 근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런 오염이 결국은 어떤 무증상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결국은 요즘에 이제 무증상 염증이 어떤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염증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육류 섭취도 해야 되지만 그만큼 충분한 양의 우리가 어떤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 과일이나 신선한 야채에는 어떤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식이섬유가 우리 대장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식이 섭취량, 그 과일이나 야채를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장을 청소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티스, 유산균이라든지 아니면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유익한 균들을 먹이가 되거든요. 특히 유산균도 그렇고요. 우리가 먹는 과일, 야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결국은 그 유산균들의 증식제, 먹이가 돼서 유산균들이 우수해지고, 그다음에 우리 장내에서 유산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결국 면역력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젊어지기 위해서, 물론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어지기 원한다면 일단 대장을 청소하라. 몸을 디톡스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 어떤 얘기가 있냐면 대장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대장이 어떤 음식물이 소화되고 나머지 된 찌꺼기들이 나가는 기관으로만 여겼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대장이 배설기관이 아니라 면역기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장이 깨끗하며 유익한 균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장에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여러분들 혹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우리 몸에 그 행복감을 느끼는 물질인데 이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세로토닌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만 생성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대장에서도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이 깨끗해야 되고 대장이 디톡스가 돼야지만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가 돼서 결국 우리의 정서감,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소를 잘 빼기 위한 디톡스가 잘 되어야 합니다. 가끔 이제 해외를 나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저는 가끔 항상 챙겨가는 음식이라고 보기보다 항상 챙겨가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유산균 캡슐이거든요. 유산균 캡슐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꼭 챙겨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막 일정이 빠듯하든지 아니면 조금 환경이 낯설거나 그러면 변비에 걸리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변비에 걸리기 쉽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변비에 왔다 그러면 내가 최근에 뭘 먹었는지, 운동은 부족하진 않았는지, 식이섬유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변 상황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또 내가 그동안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있었는지 이런 증상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가끔 변비가 오면 최근에 내가 일주일 동안 뭘 먹었는지를 한번 뒤돌아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몇 번 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 역시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비가 왔다고 생각하면 내 몸에 독소 레벨이 올라가고 있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독소를 디톡스 하세요? 운동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과일 야채를 많이 먹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과일 야채를 먹는 양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무한정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요구르트 같은 거, 요플레 같은 걸 많이 먹고요. 그것도 부족하다.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저는 이제 유산균 캡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효소 제제 같은 걸 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식단에 그래서 무지갯빛 식단을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과일에는 그 피토케미칼이라는 어떤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식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식품이냐,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천연식품을 좀 다양하게 먹도록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로니아 아니면 크랜베리, 자두, 복분자, 그다음에 자색 고구마, 오디 이런 것들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들이거든요.
특히 이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 100g당 이 아로니아는요 1480mg, 크랜베리는요 무려 4000mg, 자두는요 1318mg, 복분자는 1306mg으로 보통 이게 굉장히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이 피토케미칼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이 항산화를 막는, 노화를 막는 항산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이 보라색이라든지 우리 크랜베리나 아니면 뭐 블루베리 같은 보라색이라든지 검은색에 들어있는 이 짙은 색을 띠는 이 컬러푸드에는 특히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을 젊음의 장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하고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오행에는 5가지 간, 심, 비, 폐, 신장이 이 5가지 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행에 동양의학에서는요, 이 신장을 젊음의 장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음양오행이 있는데 오행에는 5가지 장기가 상응하는 장기가 있어요.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5가지 장기가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같이 상응을 해요. 근데 이 신장은요 또 여기에 상응하는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이냐면요 목, 청색, 간은 청색이고요. 화, 심장은 붉은색, 간심, 비장은 황색, 그 다음에 폐는 흰색, 신장은 흑색이 각각 상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응하는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그 해당 장기로 가서 해당의 그 기를 보충한다고 이 동양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신장은 흑색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블랙푸드를 먹으면요 이게 신장으로 가서 신장의 기운을 보충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노화를 예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내가 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싶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블랙푸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신장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블랙푸드 많이 유행했었죠. 뭐 검은 콩, 검은 깨,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검은 식품들은 이 몸에 들어가서 우리 신장의 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안토시아닌은요 또 여러분들이 간 손상도 막고 혈압도 낮추고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그 강력한 항염증을 막고 항균 작용도 있고요. 항암 작용도 있고 또 노화 방지에 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항산화 작용, 아까 얘기했던 그 피토케미칼이 항산화나 아니면 폴리페놀이 함유된 녹차나 우롱차도 꾸준히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토시아닌이 아니라 카로티노이드, 여러분들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는 이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으로는요 연어라든지 황색이나 주황색을 띠는 그 다음에 복숭아, 망고, 당근, 고구마, 시금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카로티노이드는요 특정 조직에 집중되어서 특정한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히 케일이라든지 여러분들 완두콩, 시금치, 로메인 상추에서 발견되는 이 루테인이라는 성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이 루테인은요 인간의 망막에서 발견되는 이 카로티노이드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루테인이 황반 변성을 발생한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 황반 변성은요 망막에 나타나는 노안 질환이죠. 노년에 이 시력을 잃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이 황반 변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노안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죠. 그리고 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정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 황반 변성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는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되겠죠. 특히 당근 같은 우리 눈 건강에도 도와주고 시력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숙성한 토마토에서 붉은 빛을 띠는 것이 리코펜이거든요. 이 리코펜은
전립선을 악성 종양으로부터 보호하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로티노이드는요, 날로 먹는 것보다는 조리해서 기름에 볶아서 먹을 때 인체에서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올리브유를 넣어서 익혀 먹을 때 우리가 인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대장을 사랑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대장의 디톡스 중요하고요. 대장 디톡스만큼 대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배설기관이 아니라 인체 면역기관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대장이 깨끗해야지만 여러분의 젊음도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 내 유익한 균을 늘리시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과일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소 식품,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많은 식품을 많이 먹이면 여러분들이 건강과 젊음 두 가지를 다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공의 태양을 가득 받은 오색찬란한 식품을 식단에 가득 채워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식품을 통해서 섬유질을 공급하고 또 피토케미칼이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면서 또한 우리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노화 속도를 늦춘다고 합니다. 네, 항산화 식품이 많은 천연식품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먹는 식품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천연식품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장이 우리의 면역기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고기만큼 충분한 항산화 식품 많이 섭취하시고 날로 건강해지시고 날로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네,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영스랩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